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한나라고 합니다. 이름도 왜 한나인지. 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름 때문에 많이 고통도 받았고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타 등등의 항상 그 뒤에 꼭 따라오던, 뭐랄까, 이렇게 족쇄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네, 목사님 딸에게 또 요구하는 그 어떤 기대치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이름과 저의 이것들이 늘 저를 따라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되게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좋은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잠시 PPT가 보이시나요? 사진이 참 다른 사람이죠. 해가 다르게 체급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요새 사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갖다만 주면 알아서 보정들을 잘 해주더라고요. 제 소개를 해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주변에 아버지의 권유도 있으셨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에서 한 12년 차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서비스 컨설팅이라고 해서 외부 서비스를 하는 그런 파트에서 교육도 하고 또 신입 승무원 강의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다 보면서 이렇게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을 가르친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집도 도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름동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마트에 가면 저를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 삶의 어떤 그 행동의 제약이 점점 많아지지 않나. 가끔 동네에서 학생들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점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강의를 그냥 호기롭게, 그냥 하나의 어떤 잡으로서, 그 다음에 이론으로서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학교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누군가를 자꾸만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삶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올려도 되나라는 그런 스스로의 좀 부담감이 점점 생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일을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오늘은 꼭 와야 된다. 라고 말씀 주셔서 오늘 감히 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항상 교회에 오면 저희 그냥 집 같아요.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고 눈 떠보니 교회에 있고 놀다 보니 교회 마당이었고 그냥 늘 교회에서 사는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강의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이 고우세요. 그래서 절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친절한 그 표정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늘 교회는 이렇게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지금 저희 성도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오늘 이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으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발길이 닿는 그곳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녹화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꽤 몇 년 전이긴 한데, 그리고 너무 기업 광고이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네, 하면서 네, 멈췄는데요. 어떠셨어요? 아주 짧은 광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되게 종종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지나가면 안 돼. 뭐 우리 아파트니까 뭐 이런 그런 그 사회 이기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솔찬히 네, 광고나 뉴스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도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까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 광고였습니다. 잠깐 뭐 간증 아닌 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제가 아까 항공사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한 세 사람 정도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무슨 항공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이 중에 며느리, 사촌 중에 꼭 한 분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와서 우리 며느리가 어느 교회나 꼭 두 분씩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해서 그 비행기들 다 타보셨잖아요. 참 승무원들이 친절하고 착하죠. 네, 특히 우리 국내 항공사는 뭐 어디에 내놔도 다 자랑거리일 만큼 너무나 네, 착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교육을 받는데요. 군대에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군대에 뺨치게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8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뭐 아침 7시 반까지 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 때는 머리도 한 올만 나오면 경위서라고 아세요? 일종의 반성문 이런 것도 쓰고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그거 찍히면 조금 덜 말라서 오면 그걸로도 벌점 받고 옷이 구겨져 있으면 그걸로도 벌점 받고 그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투를 바꿔야 되는데요. 대학생까지 뭘 저희가 알았겠어요. 엄마 밥 줘! 뭐 이렇게 살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는 닭가채를 쓰래요. 닭가채가 뭐예요? 했더니 다와 까로 끝나면 된대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사하셨습니까? 네, 뭐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단어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 와서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에게 닭가채를 쓰고 있더라고요. 교육의 힘이 참 무섭구나. 그것도 무섭게 교육하면 더 빠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3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네, 이제 처음 주니어로 이렇게 이제 비행을 갔어요. 비행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이 여초 회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이 계시고 사무실 근무가 아니라 여러 명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그날만 근무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근무를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DB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라는 그 DB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 긴장이고 잘못하면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뭐 누구랑 예를 들어서 뭐 김현중 매니저님이랑 간다. 그럼 사전 조사를 합니다. 야, 너 그 사람 알아? 조심해. 네, 서로 이렇게 이제 사전 정보를 막 주고받아요. 그럼에도 DB가 너무 약해서 이제 자칫 예상치 못한 변수의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일을 잘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봐주지 않고 엄청나게 혼을 내고 무섭게 하시는 선배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신입승무원이고 사무실에서 나를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 막 이런 그
그 신입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항공사에 신우회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야, 그래, 나를 위로해 주실 분들이 거기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우회 가입을 이제 하고 첫 예배를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회사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맨날 혼내고 막 무섭게 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블랙이라고 불렀습니다. 까맣다고요. 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고 좀 예쁘게 말해주고 착한 사람을 화이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힘들게 비행을 얼마 하다가 첫 신우의 문을 탁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막 그래야지 하고 신우의 첫 예배를 하는 그 장소의 문을 탁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블랙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집으로 가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저 0.3초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되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앉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서 앉았죠. 근데 세상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사 근무를 하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퇴사할 때까지는 화이트 소리 들으면서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조심해라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좀 했었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회사가 김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인천공항으로 갈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뭐 한 40분, 45분 가잖아요. 가면은 어떤 분은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각자 시간을 보내는데 꼭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블랙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비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가면 뭐 한 12시간 일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식사 좀 드리고 나면 저희도 쉬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승무원들끼리 두런두런 얘기도 합니다. 어디 살아요? 뭐 전공은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뭐 저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한 점 없었거든요. 그냥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맨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사람 신우회 아니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라 이러면서 대신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꽤 많이 듣고 그 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두 가지죠. 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예, 저 말 하나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있던 신앙도 없어지고 네, 없던 신앙은 아예 갖지도 못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번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성도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밖으로 보여졌을 때 아니면 또 우리끼리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하더라, 뭐 집사님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자라왔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이 되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how to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20대 맞으시죠? 네, 다 20대 같이 모이셔갖고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긴 하지만 제가 나름 구분을 해보면 뭐 20대부터 네, 뭐 한 60대 뭐 그 이상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저희 아들이 5학년인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게임 얘기를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막 뱉습니다. 지오매트릭스가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게임 뭐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척하면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세대의 간극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뭐 여러 족, 무슨 족 이렇게 뭐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 하나인 뭐 솔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뭐 self 온라인 그리고 뭐 liberty 원스톱해서 그냥 뭐 독립적이고 온라인에 굉장히 뭐 그 능하고 또 자유를 중시하고 뭐 한 번 구매하고 이렇게 귀찮은 거 싫어하고 혼자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솔로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1인 가정 가정의 수가 한 35%를 넘어간다라고 하죠. 그만큼 혼자 혹은 혼자서 이런 것들을 즐기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도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너무나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요새 MG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껴있기도 하더라고요. 억지로 MG라고 막 저는 우기면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요. M하고 G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어쨌거나 뭐 요새는 다 핸드폰만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어떤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상품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뭐 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하나 눌러주는 좋아요의 글 하나가 훨씬 더 파급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세상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이런 사회적인 급변화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먼저 인지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학에 가면 항상 뒷목을 잡고 어떡하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맨날 좀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어느 기업이든 뭐 어느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요, 이 불만 고객이 발생할 때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모두 사실은 외부에 나가면 고객이잖아요.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두 다 온 국민이 다 상향 평준화돼서요. 웬만한 서비스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서비스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다 알아요. 모두가 전문가세요. 그래서 남들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 자체 행위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업에서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국의 도미노 피자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많이 먹으니까 피자 한 판을 한 25불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를 먹는다 이렇게 평균을 냈어요. 그럼 한 100불 정도 되겠죠. 그럼 1년이면 얼마일까요? 갑자기 산수를 이 밤에 되면은 또 머리가 아프시니까 한 1200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접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자를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 주문을 해서 그 피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그 과정, 예를 들어서 접수원이 전화를 받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 그래서 그거를 배달원이 픽업을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문화가 흡사하죠? 그래서 제 앞에 그 음식이 놓일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 중에 하나에 한 번이라도 불만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단히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다 식어와가지고 막 땡땡 불었어.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게 돼요. 그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불친절하더라. 아니면 어디를 갔더니 여기는 뭐가 별로더라.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나요?
안 참아요. 네, 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는 안 사 먹어요. 그렇죠. 네. 나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음식이 맛이 없거나 뭐 아무튼 그런 불만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게 맞죠. 다시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네. 네. 그래서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네. 적어도 네, 그 브랜드를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기피한다. 라고 한 3분, 10분 중에 한 3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은 소극적으로 전파해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예,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내일 회사 가서 회사 동료한테도 얘기하고 막 전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그래, 막 F이신 분들은 감정이입을 하세요. 너의 경험이 그랬어. 그렇다면 나도 함께 하겠어. 막 이러시면서 같이 안 해요. 같이 그 브랜드를 기피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 한 분이 어디 나가서 좀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최소 10명한테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 근처에도 안 가겠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동의가 되시나요? 예,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요새 이렇게 갱년기가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괜히 막 불합리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애한테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려고 강의를 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교회를 속된 말로 부정적으로 만들고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교회나 이런 데서 강의를 그래도 꽤 했는데요. 저도 수강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오늘 강사가 참 좋았어 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재밌었다, 뭐 좋았다, 아니면 뭐 지루했다, 요 정도만 기억이 나지 그 내용은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딱 하나라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만의 네, 이제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짜 좋아하시죠? 네, 선물 좋아하시나요?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현대 미아백화점 다음에 거기서 만나시면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네, 되게 이런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네. 예. 저도 거기를 이제 가끔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 가면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28만 원 샀더니 이 고객님 2만 원만 더 하시면은 상품권 3만 원을 드립니다. 예, 이러면 아주 기를 쓰고 2만 원을 더 추가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지금 동의하는 표정. 예, 네. 그러시잖아요. 내가 공짜, 우리 선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프트라고 하면, 기억나시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프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붙여놓은 용어는 또 되게 어려워요. 그냥 기프트를 주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서도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바로 good attitude라는 건데요. 여기 제가 또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유식한 척 하느라 쓴 건 아니고 그냥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태도는 누구에게도 기분 좋은 어프로치가 될 거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태도를 갖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처음 제가 목사님을 뵙기 때문에 저는 소셜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착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우리 처음 만난 성도님들께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말씨도 곱게, 표정도 예쁘게, 행동도 조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다음날 만나면 저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끼리 매주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주일도 만나고 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태도를 바꾸기 전에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나의 본성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끼리 상처를 주고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이렇게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갖기 전에 우선은 내가 성도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라는 그 초심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첫 인상, 저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교회에 와야 된다니까요. 네,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어때 보이셨어요? 첫 인상은? 교양이 있어 보입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의 삶에 대해서 전혀, 제가 40대 중반 넘게 살아오면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시냐라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단 3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와, 화면이 엄청 크네요. 저기 저도 나오네요. 네, 저희 교회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너무 둘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딱 보여지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저희 엄마가 항상 어렸을 적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성도로서 이런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좀 아름다운 모습을 첫 인상으로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특히나 이제 새가족들이 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새가족부를 섬기는 또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가족부도 이렇게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특별히 특히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CLA의 그 이제 원로 교수시죠. 엘버트 메르비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면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의 내용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내용은 거의 천재 수학자 막 엄청난 이론에 막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남루하고 목소리도 그냥 기매가리도 없고 제스처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청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 목소리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좋은 목소리 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된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와 모습 하나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이미지 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좋은 태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다? 좋은 표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엄마 같은 미소를 지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냥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해도 이러실 것 같아서 예, 아주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좀 자꾸 딴 데로 새요. 강의할 때도 3시간 하면 딴 얘기 한 2시간 하고요. 내용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제 큰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고 강박하고 어려웠던 강의를 떠올리자고 하면 이제 교회가 제일 좋고요. 제가 청와대 경호부대 아세요? 청와대 경호부대 아니 무슨 스마트 경호가 왜 죄송해요. 그것도 관련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스마트 경호래요. 그래서 무슨 스마트를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시나 싶었는데 이제 갔어요. 그래서 부대에 딱 갔는데 300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저를 계속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시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근데 누구만 좋아하시냐? 앞에 높으신 분들 3분만 박수 치고 계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앵콜 한 번 더 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시키는 줄 아세요? 실습을 시키래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웃는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하는데 아무도 안 웃죠. 네, 그래서 제 인생에 아주 월스트 강의로 꼽히는 예,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맞아주시니까 저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도요? 네, 밖에서도요. 근데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 또 가정입니다. 혹시 남편분한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왔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네. 혹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남성 네 분들 집에 와서 사모님께 이렇게 웃으시면서 왔냐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불가능하시대요. 불가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예. 아니요. 곧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 예. 갈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서로, 네. 저 사람이랑 함께 해서 참 좋았다. 라는, 네. 그런 마음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 네. 작은 변화라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사실. 아들한테는 이렇게 돼. 근데 남편 가면 이렇게 돼요. 어쩜 그렇게 인간이 얼굴이 0.2초 만에 급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화가 나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막 화가 나 계시거나 예, 이런 분들도 좀 계셔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탁 쳐도 예, 계속 예,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예, 침을 못 뱉죠. 네, 침을 못 뱉고요. 제가 이제 영상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뇌세포에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유식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 웃게 되어 있어요. 네, 신기하게도 네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 감정을 동요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세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웃고 계시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미소가 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습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하필 또 우리 집사람이야 이러실 수는 있겠는데 네, 자리를 얼른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예, 반대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좀 돌려보시지요. 네, 이렇게 좀 가까이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오글오글 거림을 네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부부시죠? 세상에 어떻게 해요? 네,
네, 화이팅! 네, 같이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아름다운 표정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짝이 없으시면 저한테 해주셔도 돼요. 네. 예.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자, 그 상태로 이제, PPT로 잠깐 돌아갈게요. 미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은 미소가 이렇게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 계셔요.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평소에 잘 안 웃으시는지 이렇게 눈은 화가 나 있고 입만 웃고 계신 분이 이렇게 분이 계시고요. 근데 눈이 안 웃으면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이렇게 웃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쪽만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네.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네. 거울 혹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거기 한쪽 좀 처졌어. 비웃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돼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네, 밖에 나가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의 표정을 예쁘게 지어주시는데 그때 눈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벨리 투 벨리라고 해서 인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하실 때 배꼽끼리 맞닿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쳐다보시거나 시선이 가끔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선 처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좀 지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만 허용해드려요. 다음 주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집사님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드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해주시면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입꼬리 말씀드렸잖아요. 매력적인 표정을 만드시려면 입꼬리가 내려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저렇게 안 되시면 손가락 올리셔도 됩니다. 너무 잘하세요. 네. A, 학점 A. 네. 네. 자, 다 같이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안 되시면 억지로 손이라도 올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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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세요. 네. 자, 그 상태로 30초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상태로 계속 저를 향해,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가장 매력적인 표정, 미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너무 좋으세요. 30초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벌써 막 풀어지고 계세요. 네. 계속 하셔야죠. 네. 입꼬리 내려간다. 네네네. 다시 올려주시고요. 네. 네. 우리 어린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네. 한쪽 말고 양쪽 다. 네, 올려주세요. 네, 우리 찬양팀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항상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만. 어떠세요? 어디 아프세요? 네, 얼굴이 많이 아프다? 한 번도 안 웃으신 분들. 평소에 안 웃는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안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숙제 집에 가셔서 네, 거울을 보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란 이렇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도 지어주시고 이 미소는 어디 가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대학생이시면 학교 가서도 네, 직장인이시면 대학생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인사는 잘 하시죠? 저희 집 아들이 우리 아파트 대표 인사 잘하는 아들이에요. 저는 공부 못하는 건 괜찮아도 세 가지 없는 건 못 봐요. 네. 그래서 어른들께 인사 안 하고 이러면 어렸을 적부터 되게 혼냈더니 그것만 잘해요. 네. 공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그런 방향으로 잘 아시는 분은 010-9247-9097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적극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모습 중에 좋은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먼저 따뜻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표정으로 늘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짧게 연습해 볼까요? 아까 그 미소를 다시 장착합니다. 네,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네, 상대방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제가 선창하면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톤이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도레미파솔 요거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트렌드가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톤을 높여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속에서 천불이 나도 어떻게 웃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침에 남친이랑 싸우고 와도 남편이랑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해도 비행기에서는 절대로 그 미소를 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이런 말 평소에 잘 하세요? 아, 네 하신 분. 역시, 네. 제가 오늘 목사님과 처음 이제 같이 이렇게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부터 여기 등록할 뻔했어요. 네. 제가 요새 교회를 좀 찾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는 9247-9097. 전도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좋으세요. 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네.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놈의 꼴랑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마음이 왜 좀 그러셨죠? 뭐 이렇게 네, 좀 상대방을 네, 이해해주는 말.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자, 내일 아침에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갑자기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세요. 그거는 약간 현실이 현타라고 하죠. 요새 딱 오거든요. 저거는 못하겠다. 어디 다른 데 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시작은 가족에서부터. 네. 그래서 내일 꼭 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와 표정과 이런 좋은 태도에서 먼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헤아림, involved라는 단어는 왜 썼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involved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당신에게 involved가 되어 있다. 당신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라는 그런 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의 헤아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일단 겉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좀 했잖아요. 좋은 표정, 좋은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말투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들어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말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교회 한 40년 넘게 다니니까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인데 실행이 좀 잘 안 되는 게 문제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엄마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그냥 오늘의 말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좀 또 한 번 리프레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의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동물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변에 갖고 있는 욕구는 말 그대로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싸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렇게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안전하고 싶다. 어디 집 하나 있어야 되고 안전의 욕구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면 무엇을 원한다?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 당연히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나 존중해주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죠.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실 때는 항상 타인의 우리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이 또 좀 많으세요. 리더들이 많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손 들고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할게, 거의. 물론 이렇게 조용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막 손 들고 말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화에서는 경청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믿어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좋은 애티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이걸 거야 하고 그 말을 끊어내고 내가 인터셉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써 어떻게 해요?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얘기들을 그냥 먼저 던진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또 우리가 좋은 태도, 그 애티튜드를 갖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짚지 않고 넘어가는 건 어차피 오늘 다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기프트를 기억해 주시고 좋은 태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태도에는 뭐요? 복습하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들려주는 부분, 그리고 대화가 중요한데 그 대화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강의할 때는 별의별 화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1, 2, 3 화법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야기는 말하고 2번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3번 맞장구.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청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반응. 그랬구나. 계속 맞장구. 그래, 어머,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화법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 내 얘기는 한 번만 말하고 정말 말 이만큼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그리고 2번 어떻게 해요? 들어드리고 3번 계속 맞장구 쳐주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죠. 자, 그래서 경청,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태도적인 부분이 있고 말적인 부분이 있어요. 벌벌이라고 하는데 태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세가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떠세요? 한번 말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몸이 그쪽으로 가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근데 계속 이러고 계시면 뭐 하는 거지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듣고 있어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죠. 그렇구나. 다 아는 거야.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소가 많이 사라지셨어요.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뒤에 내용은 되게 많고 큰일이네요. 그 20분 정도 할 동안 그 미소를 계속 지어주셔야 저도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고 뭔가 결과를 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스스로의 만족이 있으니까요. 계속 미소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와중에 입꼬리 내려가신 분들 계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좋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허밍 아시죠? 우리 성가대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허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너무 쉽습니다. 아까 절대 그렇게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내일 부터 집에 반찬이 받기를 묘법을 하나 오늘 꼭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요거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님,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형제님 댁이 어디세요? 너무 개인정보인가요? 안 찾아갈게요. 학동역이요? 학동역이시군요. 이렇게 백트래킹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해주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실 때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도 뭐뭐뭐 했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대화가 풍성해진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다시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제 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제 여기는 얘기하지 말고 요것만 우리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네. 요것만 하시면 돼요. 끝. 네. 모든 대화의 경청은 이걸로 끝납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사모님이 오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큰일 나요.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 알아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밖으로 던져내는 순간 이건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문다. 예, 하고 싶은 말은 참고 어떻게 합니까? 표정을 하시면 돼요. 네,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미소가 많이 사라지셨어요. 네, 저기 계신 분, 네, 같이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봉사하다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비스할 때 이런 기법들을 가르쳐 줘요. 왜? 근데 그거를 무조건 그 사람을 오베이 해라, 그 사람을 존중해 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비스 기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요, 물론 고객을 잘 상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저한테 공격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왜 배워야 돼요? 라고 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꼭 내가 굳이 해야 돼? 라기보다는 결국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벌써 F. 네, 프렌들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친근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왜 이러냐면 부담스럽다고. 그 요새 MBTI 있잖아요. 저 ENFJ. 어떻게 되세요? 저랑 동일하신 분 계세요? 우리 저기 뒤에 청년분들. ENFJ. 반갑습니다. 네. 쓸데없이 정의감이 높고 아무데나 참견도 잘하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옆에 I, 완전 상극이 앉아있으면 이런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적대적인 태도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뭐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포장을 하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프렌들리한 모습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하기 싫은데 거기 아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시고 니네 학교에 누가 왔더라 이런 얘기도 해주지 말아주시고 그냥 오늘 여기서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데, 네, 그 전에 저기 오산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성북구에 살잖아요. 왕복 4시간을 4년을 다녔습니다. 성실함의 극치. 단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네, 정말 그 먼 길을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이 워낙 기니까 극동방송을 맨날 틀어놓고 다녔거든요. 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뭐 혼자서 막 2시간 가니까 막 별실 노래 크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시험이 든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네, 우리끼리만. 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가면 그렇게 장로님이 훌륭하세요. 성도님들께 친절하시고 너무 존경받는 장로님이래요. 우리 아빠가. 근데 집에만 오면 폭군.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사연이 이렇게 막 읽으시면서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가족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내 부하라고 혹은 뭐 나의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에 친절함과 좋은 애티튜드 그리고 좋은 말투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네, 잠시만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옆에 사진이 한 장 없어졌는데요. 예, 제가 그 비행기를 좀 탔었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면 오늘은 어느 집단이 오는지 알아요. 특히 교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 오늘 교회에서 오셨구나. 교회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입구부터 서로 부르세요. 집사님, 과사님. 네, 그러면 예, 우리 가족들이 오시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반가운데 가끔 불안하기도 해요. 아, 우리 오늘 권사님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찾으실까. 네, 우리 또 집사님들이 또 얼마나 또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하실까. 예, 조마조마할 때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주목을 받는다.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 기사에서 따온 건데 이 빨간 게 뭔지 아세요? 새우입니다, 새우. 예.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외국 사람들인데 이렇게 호텔에 가가지고 예, 음식을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먹지도 않고 저렇게 뜬 다음에 다 버리고 가는 제가 기사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네.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막 우리가 좀 혀를 내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런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자기 객관화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남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네, 굉장히 뭐랄까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런 행동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이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네, 아까 잠깐 현대미아백화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에 뭐 갈 데가 없으니까요. 맨날 유모차 끌고 백화점이나 가요. 근데 그 백화점은 자주 가보셔서 알겠지만 문이 되게 크고 높습니다. 맞나요? 이게 기둥이 왜 이렇게 높은지 문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있는데 문이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 밀고 막 잽싸게 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엉덩이로 밀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문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주 가는데요. 본 적이 없어요. 네, 젊은 분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저분이 막 no 이러셔서 네, 예, 이런 거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문 한번 잡아주는 게 어렵습니까? 안 잡아줘요? 뒤도 안 돌아봐요. 아주 얼굴 이렇게 맞게 네,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별 모습 아닌 것 같지만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려운데 늘 이 타심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행동들이 작은 데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하여튼간 끼어들기만 해. 네, 30cm 앞차랑 끼어들까봐. 예, 특히 저희 내부순환로 환장하죠. 내려오려면 막 그때 월곡역 내려올 때 얼마나 줄이 길어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한참 기다렸는데 이놈의 자식이 막 앞으로 막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5cm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으신지 앞차와의 간격을 5cm만 두세요. 막 무서워요. 이게 사고 나겠다 싶은데 절대 안 껴주죠. 절대 안 껴줍니다. 그거 내가 아차 싶을 때 딱 들어오면 빵 막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가끔은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막 네, 막 끼어들고 막 저기 내 무슨 너 거기 불법인데 막 거기 끝에 와서 막 들어가시고 이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배려하고 늘 존중하고 예,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저거 한 박자 듣더라. 네. 미안합니다. 예. 표정은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네. 예.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forceful. 제가 써놓고도 되게 잘 안 맞네요. 영어가 어려워요. 그냥 gift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냐, 마음 다하고 표정 다하고 뭐 경청해 줬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엉망진창이면 그 앞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 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남편 욕하고 이런 게 제일 재밌잖아요. 네, 우리 아줌마들끼리 또 모이면 그렇게 시댁욕, 남편욕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동에서 태어나고, 네, 여기 토백입니다. 잠깐 결혼해서 사당동 살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넘어왔는데요. 저랑 같이 사는 그분은 그 부산 분이세요. 네, 역시 제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주 새신자 등록하면 될까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아직 아버지가, 네, 저기, 원로 목사님으로 계셔가지고요. 혼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 했었죠? 네. 네, 같이 사는 남자. 그 남자가, 이게, 그 지역, 제가 지역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네, 없는데, 다르구나라는 거를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저희 시댁도 또 마산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결혼해서, 그 시댁계 그 어머니 쪽에 마산을 마산 분 계세요? 그럼 조심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산에를 내려갔는데 사실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서울 촌년이라고 그러죠. 서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우리 남편의 삼촌분들이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굴을 다라이로 드시더라고요. 굴을 이만큼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보고 놀랐습니다. 좋은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첫인상이 그랬는데요. 제가 내려가서 70%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토백이로 말씀하시면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톤이 높으신지 화가 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화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의 오해였던 거죠.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되게 높은 톤으로, 그리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말로 저에게 막 말씀을 해줬던 거죠.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예, 이제 자주 내려가고, 결혼 제가 13년 차 되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다음 주에도 가요. 네, 가는데 어떻게 그날은 안 계신가요? 마산에 010-9247-9097 오시면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인 거죠. 오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상처받는 거예요. 톤이 왜 이렇게 높아요? 화가 나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니라고, 막 이제, 그건 오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톤과, 뭐 이런 말투 때문에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도 받고, 왜 말투가 그래?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저도 욕 좀 하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같이 욕도 좀 하고, 그쪽도 좀 이렇게 서울말도 좀 쓰고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이 진짜 제일 중요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뭐 지혜로운 입술이 굉장히 귀한 보배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상대 인발브가 돼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경청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소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집으로라는 영화 아세요? 알면 옛날 사람. 모르시는 분? 네, 저기 있네요. 저기. 너 알아? 막 이러면서. 네, 저도 알아요. 네. 근데 뭐 여기 보면 할머니가, 치킨 먹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애기가 막 그런데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서 뭐 소통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뭐 이렇게 내용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시간은 없고 여하튼 서로 알고 있는 상식이나 살아온 환경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기름동밖에 몰라요. 네, 저는 강북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동네인 줄 알았지 뭐예요? 근데 아닌가 봐요. 그런가요? 전 여전히 좋은데, 저 도남동 살잖아요. 경복궁이 막 가면 저쪽에 금방 있고요. 네, 뭐 남들은 어쩌다 한번 오는 광장시장, 인사동, 제가 그 안국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 막
뭐 너무 좋잖아요. 아이 키우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예, 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네, 여기가 아니고 저기 밑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틀리고, 또 각자 살아온 가정의 형편이나 나의 또 성향, 모든 것들이 서로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통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려면 그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쟤 왜 저래? 쟤가 왜 저런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틀린 거 아니고요. 나랑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부터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걸 정죄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만 저지하니까, 예, 소통 어렵고요. 싸우고요. 예.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은 주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나 살아온 배경과 모든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훨씬 상대방을 이해하시기에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부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연설가이자 학자이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찍어 누르는 거고 하나는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선배라고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어른이라고 넌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찍어 누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 훌륭한 어른이시다. 배워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잘 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매번 그러면 좀 짜증이 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네. 끌어올려주면 그 사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죄하고요. 너 왜 그래? 막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내가 아까 그 마음 있죠? 사랑받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이 억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반발하죠. 특히 중2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중2. 저는 무섭습니다. 아직 중2가 안 왔는데 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010-9247-9997 이쯤 다 외우시지 않으셨어요? 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요.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이제 마음에 먹고 있는데요. 네.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끌어올려주는 서로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거 아시죠? 왜 무슨 그 옛날 이야기 중에 해와 바람이 저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자 했을 때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몸만 더 움츠리게 되고 따뜻한 해가 갔을 때 옷을 벗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how to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적인 영역이 있고요. 들키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나 소문은 치타보다 번개보다 빠른지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오늘 전교인이 다 알고 있는 네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아. 그럼 다음날 목사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공간도 침범하지 말고요. 타인의 불행을 소식을 전하지 않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왜 그랬어? 뭐 때문에? 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궁금한 게 중요하지 타인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방법론적인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학생들에게 맨날 이제 고객을 응대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좋은 거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거. 자, 일단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용돈 잘 주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봐. 어머니, 빨래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지요.
죄송합니다만 2만 원만 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2만 원을 준다 안 준다? 주시죠. 네, 왜요? 2만 원만 주세요 하면 벌써 욕을 척 들어먹을 건데 그 앞에 쿠션을 한 거, 에어 쿠션. 그 우리 자동차 타면 에어백 있듯이 이게 쿠션 언어라고 합니다. 말의 에어백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약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용어. 그걸 우리가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 가서 꼭 써먹어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누구야? 문 좀 닫아. 이렇게 하면 닫으려가도 기분이 나빠요. 왜 시키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그것이 내 새끼든 남의 새끼든 예, 옆집 누구든 네, 누구에게든 이렇게 쿠션 화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만. 네, 그다음에 또 괜찮으시다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때. 다 뒤에 뭐가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는 뭘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도와주신다? 지금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 말을 또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괜찮으시다면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또 누가 새신자가 오셨으면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괜찮으시다면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이렇게 앞에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때는 반드시 쿠션 언어가 들어가면 훨씬 그 사람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양해해 주신다면 네, 양해해 주신다면, 예, 또 바쁘시겠지만, 네, 실례합니다만, 네, 이런 말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자꾸 이제 새신자 등록반이, 예,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표정들이 많이 굳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내드릴 건데, 야, 안 끝내니? 거의 표정이 약간 이러신데, 금방 끝내드리겠습니다. 미소. 네, 미소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고 계시면, 예, 상처받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아는데, 되게 상처 잘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예, 목사님께도 항상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네. 물론 아멘 많이 하시지만, 예, 이렇게 계속 반응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이 30분짜리가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될지 누가 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없어도 없어요. 보다는 알아볼게요. 찾아볼게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고객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 돼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만 이렇게 하시겠어요?라고 하고 또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Small talk. 네. 네, 우리 자매님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감의 옷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머리 헤어밴드까지 오늘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셨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세요. 찬양하는 모습이 아까 여기 잠깐 화면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눈에 너무 띄시는 거예요. 네, 너무 예쁘십니다. 네, 스몰 토크. 그리고 뭐예요? 칭찬. 네. 진심이에요. 진심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는 저렇게 멋진 구두를 신으실 줄 몰랐잖아요. 네. 너무 멋있으시죠? 늦었어요, 한 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목사님. 네. 네. 바로 안 나오고, 네. 네. 목사님, 오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스몰 토크하고 칭찬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너무 좋죠. 네, 우리는 칭찬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달고 살아야 되고요. 칭찬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안 해요. 안 하고 잘 안 하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애끼세요. 그래서 뭐 우리 애끼지 말고 마음껏 하시다가 마음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몰톡과 이런 스몰톡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그 물꼬를 터주는 아주 작은 고리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쵸?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벼운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제 뉴스 보셨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 이러면 이건 스몰 토크, 너무 빅 토크예요. 이러면 이 사람 이상해.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아주 간결하고 그냥 간단한 거, 날씨, 이런 걸로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터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을 1시간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너무나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제 이한나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름이 이한나인 걸. 그렇게 살아야죠, 저희 모두도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고 평생을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행복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복습만 하고 마칠게요. 네,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믿음이 좋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모습이 변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0109-2997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good attitude. 좋은 태도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은 표정과 좋은 목소리와 경청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involved. 상대방에게 이렇게 동요해주는 그것의 방법은 경청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럼 경청을 해줄 때에 행동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적인 부분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안 돼요.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있고요.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friendly가 있었잖아요. 모두에게 친절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friendly한 모습을 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thoughtful. 사려가 깊은 언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진 후에, 쿠션 화법도 사용하고, 스몰톡이나 칭찬을 자주 하고,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길,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부족하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교회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